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인도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25%에서 18%로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진짜로 얻고 싶은 건 뭔지, 그리고 관세 인상 시점에 한미 협상 테이블이 어날이 굴러갈 수 있을지 매번 달라지는 세계의 판을 읽는 시간, 조경근의 신세계,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 새로운 코너로 다시 뵙겠는데 짧게 근황부터 나눠주시죠. 네, 뭐 잘 지냈고요. 네. 또 우리 CBS에서 저는 이 타이틀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신세계 네. 딱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죠. 네. 오늘부터 미국과 관련된 또 세계 정치에 관련된 이슈들을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로 잡은 주제가 관세예요. 네, 관세죠. 트럼프 대통령과 네, 관련된 관세 얘기를 네. 나눌 텐데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또 특별법을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제품 관세를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미 투자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압박처럼 들리긴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뭐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이 워낙 큰 나라고 네. 한국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우리 서민들 생활이, 우리 국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녀왔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 여항구, 다녀왔죠. 그다음에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또 가 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행정부 관계자도 만나고 의회 관계자도 만나고 하는데 아직은 무슨 소식이 들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한국은 이런 입법 절차,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뭐 15%, 25%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인가 하는데 제가 네. 하나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게 관세가 15에서 25%가 되면 우리 한국의 주력 그 수출품 중에 현대 기아차의 차 수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25%가 되면은 추가 부담이 4조 3천억에서 5조 3천억이 됩니다. 연간. 네. 그러니까 연간 4조 3천억에서 5조 3천억에 말하자면은 현재보다 손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아직 그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급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2월 중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번 달 안에. 네. 그럼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25%로 다시 인상하는 게 효과를 실행이 되려고 하면은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관보에는 게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대내 혹은 대외용으로 그렇게 좀 크게 소리를 친 다음에 그래도 또 한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약간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심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네. 지켜봐야죠. 근데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압박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압박의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가장 큰 거는 본인을 지지했던 미국의 그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동안 너무 나이스했다. 그동안 너무 나이스했다. 너무 나이스했다. 우리가 너무 젠틀했다 이런 뜻입니까? 네. 너무 젠틀했다. 사실은 이 통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싸우고 예. 우리 이익을 차지해야 되는데 동맹국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대했다. 이런 건데 그런 트럼프의 말은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니고 네.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백인 주류층의 생각이기도 해요. 네. 미국이 이제 너무 봐주지 않고 네. 제대로 좀 이렇게 냉혹하게 했으면은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괜히 그러는 바람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류 백인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외 관계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또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편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현실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민 세관 단속국의 그 시민 살해 사건 네. 이것도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꼽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오히려 지금 그거는 약간 거꾸로 가는 변수입니다. 거꾸로 가요? 네. 아이스라고 하죠. 예. 이민세관 단속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들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를 잡아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세관에서 탈세라든지 이런 걸 잡아내는 게 역할인데 이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불법 이민은 아닌 걸로 현재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이 네. 근데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들고 있었는데 권총으로 오인해가지고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미국 내에서 소위 미국도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민심이 큽니다. 미국이 사실은 세계 인권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러시아라든지 중국을 압박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스의 이런 행동이 미국 내에서 필요한 건 한데 네. 너무 과하게 되니까 오히려 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국과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일본이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본과 비교해 보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일본과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도 하지만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가 볼 때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네.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사하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경제 성장의 발전 과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 프로젝트를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미국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미국과 합의한 부분대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사인까지 해놓고는 네. 진척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 그게 뭐냐면은 중국 변수입니다. 아, 중국. 네네. 일본은 중국에 맞서는 나라거든요. 네. 맞서는 나라인데 한국은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 특히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바라볼 때 일본은 동맹 중에 동맹이고 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데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근데 한국은 애매한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참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게 사실은 이 뭡니까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 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확장에 대해서 미국은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군사 동맹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국은 애매하죠.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동맹이고 한국과 미국은 또 군사적으로 동맹이니까 결국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적대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은 중국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이 볼 때는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네.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는 조금 다른 그런 그 대접을 받고 있다. 아니면은 그런 시각을 미국은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 변수까지 짚어주셨는데 또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네, 그 또 다른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선거. 네. 선거가 다가오는군요. 네.
우리 한국은 6.3 지방선거가 있죠. 근데 재밌게 날짜는 같습니다. 11월 3일. 11.3 5개월 후군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떤 선거냐면은요. 예. 미국은 이게 정치가 좀 복잡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연방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100명인데 그중에 35석을 새로 뽑습니다. 두 번째는 하원 의원 전체를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네. 50개 주 중에서 36개 주지사를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50개 주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 워싱턴 DC의 시장도 새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선거입니다. 그런 선거를 앞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공화당이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들이 볼 때 신뢰할 만한 대통령이다. 공화당에게 맡겨도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죠.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이를테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볼 때 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백악관 안에서 혹은 백악관 바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정책 결정 집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집단들이 거의 극보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보수가 아니라 극보수들이 채워져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미국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극보수 정책 보조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그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책은 높지 않습니다. 백악관 실장도 아니고 네. 백악관을 운영하는 부실장입니다. 부실장. 네. 네.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직책이 이제 백악관의 부실장이지만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고 복심입니다. 부실장인데. 네,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이 극우파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밀러에서 거의 모든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 대안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 물론 뭐 그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회의를 해 나갈 때 네네. 10명, 20명이 이제 어떤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지만 결국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대통령이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좌중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티븐 밀러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선거 얘기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스티븐 밀러, 네.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함께 네. 일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감시 명단에서 빼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점에서? 네, 어떤 점이냐 하면은요. 예.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 혹은 적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흑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2017년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입니다. 2017년보다 2024년에 미국에 대한 흑자가 3배보다 좀 많은 8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와, 80조.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우리 조금 국가에서 뭐 거슬리긴 하겠네요. 거슬리죠. 우리나라에서 엄청 돈을 거슬리죠. 엄청 많이 벌어간 거니까. 네. 1년에 1년에 그러니까 그 전보다 80조 원을 더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더 걸 큰 알 거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이 얼마나 이렇게 경제가
대단한 나라냐라고 하는 거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24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통계를 보면은요. 한국 돈으로 75조 원인데 이건 1년 전의 비교 단위보다 4.3%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미 무역의 흑자 규모도 굉장한 데다가 사실상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잘 사는 니들이 응? 계속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옛날에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지금은 상부상조해야지. 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뭐 선거 얘기도 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 네. 또 중국 변수, 또 환율 얘기까지 다채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어로 할 수 있는 주요 영어 표현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두 가지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마 이거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면은 좀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가장 많이 들으신 얘기가 마가죠. 마가. 네, MAGA.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나서면서 지금까지도 모자를 계속 쓰고 다니잖아요. 빨간색 마가라고. 모자. 그러니까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미국을 옛날처럼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초 강대국이었는데 그런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린란드 아시잖아요. 네. 지금도 아직은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지겠다라고 하니까 그린란드와 그린란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자를 썼어요. 마가라고 썼는데 그 마가는 뭐냐면은 Make America Go Away. 멀리 미국 꺼져라라고 하는 거죠. 모자를. 고어웨이였어요. 네, Go Away라고 꺼져라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마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면은 재미있는 그런 용어고요. 네. 마지막 하나는 타코입니다. 타코. 네, 타코 잘 드세요? 타코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 근데 이게 타코가 먹는 타코가 아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영어로 behavior라고 하는데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동 거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Trump always chickens out입니다. 치킨 사웃. 네, 치킨이 닭이잖아요. 네. 닭은 예를 들면은 개가 나타난다든지 심지어는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가죠. 그냥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날개를 죽으라고 하면서 그렇죠, 날개가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살기 위해서. 네네 막 내 뺀다고 하죠 꽁무니를. 그렇죠. 그래서 치킨사웃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 뺀다 이런 단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크게 지른다는 거죠. 야 뭐 이렇다 이래야 된다 해놓고는 슬그머니 이제 네.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좀 미룰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약간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죠. 오히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속으로는 20개를 얻고 싶은데 100개 내놔.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은 장사를 했던 분으로서 협상의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그게 이제 통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읽히는 측면이 강한 거죠. 이제 상대방한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민들 중에 어떤 분은 조금 창피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저래? 네네. 그러니까 또 저래? 이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어를 안 쓰고 치킨스 아웃 하면은 예. 겁내 가지고서 닭이 그거구나. 예, 내 빼듯이 하니까 네. 그런 걸 이제 해서 미국의 이제 특히 이제 진보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현 대통령의 별명을 타코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도 뭐 마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타코. 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치킨 자, 사웃. 치킨 사웃. 타코 이것도 드실 때마다 생각나실 생각해 거예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하실 수 있는 말씀 또 네네. 첫 이제 관문을 열었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자랑할 만큼 성숙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심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미국과의 협상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그 의견들을 많이 내는 편이죠.
반응들을.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떤 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다른 점에서는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데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회도 정치하는 분들도 차분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기다려주시는 또 차분함을 보이는, 그러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조금 더 한국을 조심하지 않을까요? 네, 무서운 나라구나. 네. 진짜 무서운 건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네. 네, 그래서 차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근의 신세계, 조경근 교수와 또 다른 새로운 국제 이슈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